안녕하세요. 회복기 재해치료의 모든 것 튼튼한방병원 이수정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시 한번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제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적지 않게 받는 질문이 옆방 환자는 항암 치료 4번 한다는데 나는 왜 8, 9번 해요? 혹은 누구는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는 안 한다는데 저는 꼭 항암 치료를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암 치료라는 게 무엇 하나 쉬운 과정이 없다 보니까 가능하면 치료 과정이 짧으면 좋고 덜 힘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암 조직의 확실한 제거를 위해서는 치료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같은 유방암일지라도 사람마다 종양의 크기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 주로 환자분의 조직검사 결과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설명드립니다. 특히 예후가 걱정되는 경우들은 치료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환자분 스스로도 알고 계셔야 더 길게 보고 컨디션 관리에도 신경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대로 똑같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조직검사 결과지를 펴놓고 따라오시면서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암은 제대로 알고 이겨내야 합니다. 유방암 치료, 종양의 크기나 전이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 맞나요? 유방암 치료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종양의 스테이지, 즉 병기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병기는 T, N, M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T는 튜머, 종양의 크기, 그리고 N은 노드, 림프절 전이 여부, 마지막으로 M은 메타스타시스로 원격 전이 여부가 고려됩니다.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병기가 0기부터 4기까지 산출되고 숫자가 작을수록 초기, 클수록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이가 없고 종양이 국한되어 있는 보통 2cm 이내의 0기, 1기 암은 수술이 주된 치료 방법이 되고 1기에서는 부분 절제술 시행 후에 방사선 치료나 호르몬 치료 정도까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2기부터는 국소적으로 진행된 상태로 종양의 크기가 2에서 5cm 정도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없는 경우들입니다. 이때부터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 치료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3기는 종양이 더 크거나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있는 경우, 4기는 뼈, 폐, 간, 뇌 등 멀리 있는 부위들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기부터는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술 전에 선행 항암이 선택되는 경우도 많고 수술, 방사선,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 등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하게 됩니다. 4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종양을 완전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다른 치료들이 주된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NM 외에 유방암의 특수한 특성으로 호르몬 수용체 상태나 허투 단백질 과발현 여부 등도 치료 방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조직검사 결과지 해석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암 비슷해 보이는데 사람마다 치료 과정이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마다 조직검사 결과지에 쓰여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최초 진단 시에 생검한 조직으로 시행한 결과가 있을 수 있고 수술 이후에도 수술로 잘라낸 조직으로 또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양의 종류와 예후를 평가하게 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해석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병원마다 기술 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암의 종류가 가장 먼저 기술됩니다. 첫 번째로 주변 조직을 침범한 침륜성인지 아니면 비침륜성인지 그리고 유관암인지 소엽암인지 등으로 종양의 위치에 따른 암의 종류가 기술됩니다. 종류에 따라 경과가 다른데 주변 조직을 파고들지 않은 비침륜성 제자리암, 특히 관상피 내암인 경우 가장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보통 침륜성 유관암이 약 8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초기 발견 시 치료에 대한 반응도 좋고 예후가 좋습니다. 반면 소엽암은 유방암의 약 10에서 15% 정도라서 흔하지는 않지만 보통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많고 치료 후에 뒤늦게 장기 재발, 전이가 발견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서 치료와 추적 관찰에 더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 조직검사 결과지 항목으로는 종양 등급, 분화도가 있습니다. 등급은 보통 1부터 3까지 기술되며 1등급일수록 정상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잘 분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성장 속도가 느리고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등급은 정상세포와 형태학적 차이가 많고 비정상적이며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이고 2등급은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등급이 높을수록 전이 등 안 좋은 예후를 예측하게 되고 치료도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다른 위험 인자들이 없으면 항암 치료 생략을 고려할 수 있지만 3등급에서는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 시행하게 됩니다. 2등급에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의 시행 여부에 있어서는 호르몬 수용체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역시 조직 검사 결과지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방암은 호르몬 의존성으로 성장 가능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호르몬 억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과지에는 주로 ER+, PR+와 같이 기술되는데 ER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로 양성이면 암의 성장이 에스트로겐 자극과 유관하다라는 뜻이고 PR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로 이 역시 양성이면 암의 성장이 프로게스테론 자극과 유관하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보통 둘 다 양성인 경우가 가장 많고 호르몬 치료에 대한 예후도 좋은 편입니다. 간혹 에스트로겐 수용체만 양성인 경우도 있는데 ER, PR 둘 중 하나만 양성이어도 호르몬 치료는 시행합니다. 그러나 둘 다 양성인 경우에 비해서 치료 반응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 등 다른 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보통 5년 정도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되기도 하고 소여암에서 장기 재발이 많기 때문에 특히 호르몬 치료를 더 꾸준히 신경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허투 항목이 있습니다. 허투는 암 성장과 관련이 있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로 이 역시 호르몬 수용체처럼 표적 치료 시행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허셉틴, 퍼제타 등의 표적 치료제가 항암 치료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과지에는 숫자로 표기되는데 0 또는 1이면 음성, 2이면 미정, 3이면 양성으로 판단합니다. 2인 경우에는 추가로 피쉬라고 하는 검사 등을 통해서 유전자 증폭 여부에 따라서 표적 치료를 결정합니다. 다음 5번째로 KI67이라고 하는 지표도 조직검사 결과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이는 암세포 증식 속도의 지표로 10에서 20% 이하면 느린 편이고 퍼센트가 30% 이상으로 높을수록 공격적인 종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KI67이 높으면 항암 치료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지라면 림프절 전이 여부, 전이 림프절 개수, 그리고 수술 경계면 음성 여부 등도 기술이 됩니다. 수술 절제연에서 종양세포가 관찰되지 않아야 충분한 제거라고 볼 수 있는데 드물지만 맞은 양성인 경우에는 비교적 안 좋은 경과를 예측해서 추가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 영상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TNM 병기는 임상 병기로 클리니컬 cTNM 병기고 수술 후 조직 병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병리 병기인 pTNM이 산출됩니다. 최종 치료 계획은 pTNM 기준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유방암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조직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은데 수술 후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꼭 해야 할까요? 조직 검사 결과지에서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한쪽으로 확실하게 나오면 치료 결정이 비교적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종양 크기가 작으면서 고분화 조직이 국한되어 있고 호르몬 수용체, 허투, 양석, 그리고 KI67은 10% 이내라면 수술과 호르몬 치료 정도로 치료가 결정될 수 있고 반대로 종양 크기가 크고 림프절 전이도 있으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도 양성 근데 KI67이 30% 이상이라면 선항암, 수술 후 보조 항암, 표적 치료, 방사선, 그리고 호르몬 치료까지 적극 치료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유방암 환자에서 호르몬 수용체는 양성, 허투는 음성이라면 호르몬 치료는 진행할 예정이고 표적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분화도가 2등급이고 KI67도 많이 낮지도 높지도 않다면 항암 치료를 생략해도 될지 고민이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종양 조직 검사로 위험군을 추가 평가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서 항암 치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온코타입 DX 검사에서 재발 점수가 25 이하면 항암 치료 생략, 호르몬 치료 단독 시행이 가능하고 25보다 높게 나온다면 항암 치료 병행이 권장됩니다. 맘마 프린트 등의 검사에서도 고위험군으로 판단된다면 항암 치료 병행이 똑같이 권장됩니다. 항암 치료가 진행되고 치료 과정이 길어질수록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환자분들이 많이 지치실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암 치료는 종양의 확실한 제거와 전이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능한 확실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내 종양의 특성과 치료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 막연히 이렇게 힘든 치료들을 계속 받아야 되나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덜 힘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 보호자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것 있으시다면 언제든 환영이니까요. 댓글에라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고 또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